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최근 중국의 취업 시장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장 생산 라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사 졸업생들도 공장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대학을 졸업한 진 씨는 관광학을 전공했지만 관광업의 불황과 인맥 부족으로 인해 결국 중경의 한 플라스틱 제품 공장의 품질 검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공장 월급이 호텔 업계보다 일반적으로 2,000위안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공장에 새로 들어온 211 대학 졸업생이 작업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아게라는 남성은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의 직책은 불디의 배터리 품질 검사원이라고 했습니다. 1년 정도 일했는데 2교대 근무라서 반달마다 교대예요. 주간 근무할 땐 하루에 6번, 야간 근무할 땐 4번씩 출근카드를 찍어야 해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는 기본급으로 받고 8시간 넘어가면 초과금으로 쳐요. 평일엔 시간당 1.5배 시급받고 토요일, 일요일엔 2배 시급을 받아요. 월급 대부분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채워져요.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한데 더 이상은 일 못해요. 일이 없을 땐 이틀씩 쉬게 되는데 요즘엔 공장 수익이 안 좋아서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이 1,000위안이나 줄었어요. 다음 달엔 정말 빡빡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는 현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공장 월급이 대부분의 사무직에 비해 높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취업 시장이 이미 너무 치열해져서 대학원생이 전국에 넘쳐나고 학부 졸업생이 사무실에서만 일하고 싶다는 것은 이미 꿈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직장 내 경쟁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지련 채용 통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 학부 및 석사 졸업생의 취업률은 단 33.2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15년 동안 중국은 총 6천만 명의 실업 대학생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 성의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의 급등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전국 도시 지역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7.1%, 25에서 29세 실업률은 6.5%로 6월보다 0.1%포인트 증가했으며 30에서 59세 실업률은 3.9%로 6월보다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데이터에는 재학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 유해환은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졸업 시즌에 졸업생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일반 대학 졸업생 수는 1,1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업 시장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졸업한 한 남성은 지금 정말 절망 상태라며 하소연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인맥이 없다면 대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인가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학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1일 학교를 떠난 지 벌써 반달이 넘었어요. 혼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매일 몇몇 채용 앱에 이력서를 보내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거의 없어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원래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의 옷을 입은 듯한 공포로 변해버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회사들이 왜 이래서 2년의 경력을 요구할까요? 대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경력이 있겠어요? 어렵게 면접 기회를 얻어도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해요. 경험 부족, 전공 불일치, 기술 부적합,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등의 이유로요. 그는 이런 이유들이 거대한 산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누른다며 자신은 평범한 2등급 대학 졸업생으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기숙사에 총 6명이 있었는데 가정 배경이 좋은 친구들은 졸업 후 인맥을 통해 순조롭게 이상적인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 인맥이 없으면 대학생으로서 정말로 출구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학부를 졸업한 한 여학생도 자신과 같은 학력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되면서 취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024년 졸업생들이 취업이 특히 어렵다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취업 환경이 정말로 너무나도 나쁘다는 겁니다. 2024년 졸업생만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2023년 졸업생들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어요. 사실 올해의 전체 취업 환경을 보면 정말로 최상위 대학을 졸업한, 예를 들면 985, 211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자신이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일부 대기업들이 정말로 당신을 원할 수 있겠지만 쌍비 2등급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등급 대학이든 2등급 대학이든 상관없이 사실상 사회에 나가면 거의 핵심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학생들은 사회에서 보면 정말 많고 많았어요. 현재 제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친구가 회사가 사실상 변칙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월급을 깎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대학 졸업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749만 명에서 2023년 1158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매년 11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 전체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475만 개에 불과해 2021년에 1108만 개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상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시장의 악화는 졸업생 수의 급증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 둔화와 자동화 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에는 1%의 GDP 성장률이 약 127만 2천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2023년에는 이 숫자가 91만 개로 감소했습니다. GDP가 5%의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약 450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창출할 수 있어 매년 1100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의 취업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소비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 변동이 일반 사람들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추세를 빠르게 반전시켜 옷을 아끼고 음식을 줄이는 상황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상해, 북경, 광주, 심천 이 4개의 일선 도시들은 2024년 6월 소비 데이터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주민들은 취업 및 소득 기대치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를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풍증권의 연구 보고서는 6월 일선 도시 소비의 두드러진 감소가 두 가지 단기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6.18 대규모 프로모션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온라인 소비가 5월에 집중되었고, 둘째, 자동차 소비의 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북경, 광주, 심천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어요. 일선 도시들에서 소비가 사라지고 있어요. 거리에 있는 실물 매장들의 손님이 거의 없고 가게 사장님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말이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소매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2.2%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일선 도시 소비 침체는 특히 외식업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상하이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은 이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웅료노조화과 같은 곳은 예전엔 여러 스타들과 유명인들이 줄 서서 가던 곳이었는데 작년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고 상하이에선 마도 화각의 지진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너진 건 상하이의 숙박업과 외식업의 소매 판매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어요. 북경, 심천, 광주의 상황도 비교적 좋지 않아서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미니 12천이라고 하잖아요. 외식업계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상황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또 한 네티즌은 남경로 보행자 거리의 상황을 실제로 촬영했는데 우리는 시내 중심가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쓸쓸한 모습입니다. 상해의 한 보행자 거리를 보세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녁 7시인데 시골처럼 조용합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가게는 작년까지도 다방이었는데 지금은 발 마사지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왜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약국, 네일 살롱, 미용실, 그리고 KFC를 제외한 모든 가게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국수 가게는 이번에 내가 나가기 전엔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없어졌어요. 많은 가게들이 아마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물 경제는 정말 어려워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단기 요인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일선 도시들의 소비 성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5월 사이 이들 4개 도시의 총 소매 판매 연간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국 평균보다 밑돌았습니다. 동시에 이 4개 도시 외에도 천진, 항주, 함은, 영파, 남경도 상반기 소매 총액 연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소고기, 양고기, 우유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 수준이 1, 2선 도시까지 확산되었다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니시기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먹는 데서 돈을 아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소비 수준 하락이 정말로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소고기 가격이 6개월 이상 하락했고 이제는 소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유 가격마저도 하락했는데 기록된 이래 처음으로 가격이 원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재료 시장에서의 일이고 그 아래의 외식 서비스 업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도시들의 외식 프랜차이즈나 음료 가게들이 같은 양의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그 결과 가격을 낮춘 외식업체들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오히려 12안짜리 남은 음식 랜덤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현재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소비 촉진이 오래전부터 얘기되었는데 효과를 내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 수준 하락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비 수준 하락이 더 이상 3선, 4선 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1선, 2선 도시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선 도시의 소비가 전국 시장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의 경우 상반기 전체 GDP 성장률이 5.4%를 기록했으나 그중 외식 소비의 부진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선 도시의 소비 급락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시들의 부동산 및 금융 산업은 더 발달해 있지만 시장 변동의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주민의 재산 순수입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이 수입 항목에는 금융자산, 주택 등 비금융자산에서 얻은 이자나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북경 주민 소득 중에서 유독 이 부분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입의 향후 성장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 수준 하락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비관적으로 만약 1선, 2선 도시들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핵심 지역의 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중국은 새로운 소비 수준 하락이 시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